안녕하십니까. 뇌졸중 발표를 맡은 이송입니다. 목표는 체중의 약 2%밖에 안 되지만 분당 심박 출량의 약 20%를 맡으며 신체의 산소 소모량의 20%를 사용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뇌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신경학적 대사가 30초 이내에 변화하고 2분 이내에 중단되며 세포는 5분 이내에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 장애의 원인과 유형에 따라 병태 생리에 차이가 있으며 1차성 뇌출혈, 동정맥 기형, 동맥류 등과 누출된 혈액으로 인해 두개 내압 상승은 뇌조직을 압박하고 손상시키며 거마망 및 출혈에서 흔히 동반되는 혈관 경련과 감소된 관료압은 뇌의 2차 허혈을 초래합니다. 뇌졸중 또는 중풍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의 갑작스러운 혈류 감소로 인해 중추신경계의 기능 장애가 오는 응급 상황을 포괄하는 용어로 뇌혈관이 색전이나 혈전, 죽종에 의해 폐색되거나 출혈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뇌졸중의 위험 요인입니다. 나이, 성, 인종, 유전과 같은 수정이 불가능한 요인과 질환들이나 생활습관 같은 수정이 가능한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심장질환, 당뇨, 일가성 허혈 발작, 고혈압, 흡연등입니다.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위험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훨씬 증가합니다. 뇌졸중은 55세 이상이 되면 위험성이 약 2배가 증가하고 3분의 2가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이 발생합니다. 특성 비교입니다. 발작은 대뇌나 뇌관의 일시적인 혈액 공급 감소로 인해 발생합니다. 주 원인은 뇌경동맥 염증성 장애, 죽종경화성 장애와 색전증, 혈전증으로 인한 두 개 외부 혈관의 폐쇄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뇌경동맥의 시작 부위와 추골기저동맥 계통입니다. 증상은 경동맥 부위에서 발생되면 한쪽 눈의 일시적인 시력 소실, 일시적 반신마비, 무감각 또는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등입니다. 척추 뇌기저 동맥에 발생하면 이명 어지러움, 시력장애, 복시, 안검하수, 구음장애, 연화장애, 운동실조, 일측 또는 양측 허약감 등이 나타납니다. 10분 정도이며 최대 1시간 내에 해결되고 24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일가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환자의 3분의 1이 뇌졸중으로 진행됩니다. 뇌경색 발생 불과 몇 시간 내에서 몇 달 전에 나타날 수 있으며 허혈이 없는 기간에 신경학적 사정을 하면 정상적으로 나타나 적이 진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역성 허혈 신경학적 결손은 보통 48시간 내에 회복되며 길면 약 3주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보통 뇌의 같은 부위를 침범하며 주로 축상경화성 경동맥 협착에 의해서 생깁니다. 허혈성 어느 한 부분의 혈액 공급의 장애로 인해 기능을 갑자기 상실하는 것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85%를 차지하며 허혈성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다시 혈전성 뇌졸중과 색전성 뇌졸중으로 나뉩니다. 혈관벽 손상 부위에 혈계가 형성되어 발생합니다. 축상경화성 뇌졸중이라고도 하며 70%는 고혈압 및 당뇨, 30에서 50%에서 일가성 허혈 발작이 전구 증상입니다. 뇌관 뇌졸중이나 발작, 뇌압 상승, 출혈과 같은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의 허혈성 뇌졸중 환자는 첫 24시간 내에 의식 저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경색이나 뇌부종이 증가함에 따라 첫 72시간 내에 증상이 진행됩니다. 반신마비, 구음장애 등을 동반합니다. 색전은 전치 뇌졸중에서 두 번째로 흔한 형태입니다. 심장의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며 가장 관련성이 높은 심장질환은 심방세동, 그 외에 심근경색, 심실혈전증, 우렬성 심부전, 심내막염, 류마티스성 심질환, 인공판막 대치술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 덩어리가
뇌혈관을 순환하다가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좌측 중대 뇌동맥에서 흔히 발생하며 전구 증상 없이 급작스럽게 발병하고 두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뇌졸중의 약 15%를 차지하며 뇌혈관이 파열되는 뇌실질 내출혈과 거마망 밑출혈을 일으키는 뇌동맥류가 있습니다. 뇌내출혈은 모든 뇌졸중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예후가 나쁘며 30일 사망률이 40에서 80%에 이르고 첫 48시간 이내에 약 50%가 사망에 이릅니다. 대부분 고혈압과 관련되어 탄력이 떨어진 혈관이 혈압이 오른 상황에서 파열되면서 뇌실질로 출혈이 일어나 혈종을 형성하는 질환입니다. 출혈은 주로 활동 중에 생기며 증상 발열은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일어납니다. 오심과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 휘각과 뇌포출혈, 편측 허약감,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심한 출혈로 증상이 진행되면 편마비, 동공 확대 및 고정, 비정상적 자세, 혼수 등이 일어납니다. 시상하부에 출혈이 있으면 시야와 눈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깁니다. 손의 출혈은 심한 두통, 구토, 걷기 능력이 소실되고 연화곤란, 구음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교내 출혈은 호흡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기능이 더 빨리 영향을 받으므로 가장 심각합니다. 두개 내 동맥류는 선천성, 외상성, 동맥경화성 변화로 발생하며 동맥혈관 벽이 주머니 모양으로 팽창된 것을 말합니다. 약 90%가 선천적이고 80%는 윌리스만에 생깁니다.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하며 30에서 60세에 가장 흔합니다. 동맥 명확하지 않으나 동맥류 주변 혈관의 퇴행성 변화, 고혈압, 혈액순환의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으로 보입니다. 순항성 동맥류는 대부분 윌리스완 대혈관 분지 주위에 발생합니다. 당추형 동맥류는 주로 더 큰 동맥인 기저동맥과 경동맥에 발생하고 쉽게 파열되지 않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뇌막 혈관의 파열도 거미망 및 출혈의 원인입니다. 동정맥 기형은 선천적으로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 부족으로 동맥 내 저항은 줄어들고 정맥은 혈행을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되어 경우에 따라 혈관이 파열되기도 하며 청년기의 출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혈전성 경고 증상은 일시적 반신부전, 언어장애, 편측, 감각마비 등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색전적 뇌졸중은 경고 증상 없이 갑자기 발병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뇌출혈을 예고하는 증상은 심한 후두골 통증이나 경부통, 현기증이나 기절, 감각장애, 비출혈 및 망막출혈 등이 있습니다. 뇌혈 증상입니다. 거마망 압박 증상, 시력 손상, 동공 확대, 복시 등이 있습니다. 혈관 파열로 인한 출혈 증상은 두통, 의식 혼돈, 현기증 혹은 현운, 구토, 경련 등이 있습니다. 대뇌 피질의 운동 영역이나 추체로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측 뇌의 경색은 신체의 좌측 반쪽에 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좌측 뇌의 경색은 그 반대입니다. 그 외에 다른 피질 영역이 손상되면 반신감각마비, 반맹증, 실행증 등 국소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흉부와 복부 근육은 뇌의 지배를 받지 않아 마비되지 않습니다. 수익은 조절이 손상되면 굴근과 심근의 불균형으로 심한 불구가 남게 됩니다. 등장해 감각실어증은 일명 베르니케 실어증 또는 유창성 실어증이라고도 하며 언어 이해 능력의 장애로 언어에서 구음이나 문법은 정확하나 내용이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소리를 듣긴 하나 소리와 관련된 상징적인 의사소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력화 실어증 또는 비유창성 실어증이라고도 하며 언어 구사 능력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말은 이해하지만 실제 말을 하는 능력의 장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진 알지만 소리를 말과 음절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운동 실어증이나 감각 실어증은 드물고 대부분의 감각과 운동의 혼합 유형이 많습니다. 구음 장애로 입술, 혀, 후두에 근쇠약 또는 마비가 나타나고 발음이 불완전한 것으로 실어증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발음 장애가 있고 말이 느리고 어눌할 뿐 언어 구사에는 장애가 없고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구음 장애는 연하나 저작 장애가 함께 나타나며 구마비가 있는 환자에게도 나타납니다. 시청엽과 측두엽의 병변은 시상에 영향을 주어 동측 반맨과 같은 시야장애를 초래합니다. 편마비 환자의 걸음과 자세 또는 운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안검하수, 하안검의 상승, 동공수축 및 눈물 감소가 특징입니다. 운동 감각 장애로서 신체 반쪽의 감각 소실, 이상감각, 근관절, 실조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편측 감각 상실은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지만 전체 감각이 소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실금, 배뇨를 수의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빈뇨나 긴박뇨가 나타납니다. 기억력 장애, 집중력 장애, 정서적 요인, 의사소통 장애 및 감염 등으로 실금이 나타납니다. 어깨 통증, 대부분의 환자들은 환측 어깨와 팔이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런 문제는 체위 변경과 운동 시의 과신전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깨 견인과 팔의 중력으로 인하여 경관절 탈골이 일어납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20에서 60%에서 발생하는 뇌졸중 후 우울증은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서 변화, 사회적 위축, 부적절한 성행위, 좌절이나 분노의 표출, 어린이와 같은 퇴행성 행동 변화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환자는 물체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크기나 거리를 추정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안내를 잘 따르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함, 이는 기억력 장애, 공간 인지 장애, 방향감 상실 때문입니다. 숫자를 잊어버려 전화나 시간을 말하지 못하며 좌우를 구별하지 못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실행증은 손상받은 부분을 움직일 수는 있으나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실행증은 시각, 청각, 촉각 또는 기타 감각의 정보의 해석 장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뇌졸중입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술에서는 경색은 발생 초기 24시간 안에 중간 정도의 밀도인 조직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중앙선과 뇌실 체계의 이동이고요. 오래된 경색은 피질이나 뇌실의 병소에서 나타나는 저밀도 부위에 나타납니다. 자기 공명 영상은 둥근 형태의 고밀도 부위 출혈이 나타납니다. 요추천자에서는 두개 내압 상승, 혈액에 섞인 뇌척수액, 뇌파 검사는 병소 주위에 국소적인 서파가 나타납니다. 뇌스캔은 관류의 감소, 경색, 피막이 형성된 출혈, 혈종과 동정맥 기형이 나타납니다. 에서는 큰 혈관의 협착이나 경색, 특히 경동맥의 경색을 발견합니다. B형 초음파 촬영에서는 내경 동맥을 흐르는 혈류에 대한 초음파 지도, 두개골 X선에서는 손과체 위치, 뇌내 석회화가 나타납니다. 초음파 뇌촬영술에서는 중앙선 이동, 뇌실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도플러 초음파 촬영술에서는 혈관을 통한 혈류의 방향과 속도, 심전도는 심근경색, 부정맥이 나타납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의 관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 뇌졸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치료 목표입니다. 항고혈압제나 혈소판 응집억제제를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혈전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처방하고 일과성 허혈 발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과성 허혈증 발견을 위한 환자 교육 지침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급성기 중지의 목표는 생명을 구하고 더 이상의 뇌 손상을 예방하며 장애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는 환자는 혈압을 185에서 110 이하로 낮춰야 하며 혈전용해제 치료 후 적어도 24시간 동안은 180에 105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구, 정맥 주사, 장간 영양을 통한 적절한 수분 섭취는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탈수가 되지 않도록 소변량을 관찰해야 됩니다. 머리 상승, 목과 머리 정렬 상태 유지, 고관절 굴곡 금지, 환자에 따라서 ICP를 감소하기 위해 내적 수액 배액이 사용됩니다. 경동맥 내막 절제술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협착성, 색전성 플라크를 제거하기 위해 경동맥을 절개하는 것으로 심장동맥 우회수를 다음으로 중요한 수술입니다. 경동맥 스텐트는 개두술의 적응증이 아닌 경우에 유용하며 스텐트 삽입 후 약 3에서 4주간 항혈소판 제제를 사용하므로 항혈소판 제제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절대 금기입니다. 2개 내외 우회로 조성술 중대뇌 동맥의 혈류 부족이 발견되면 2개 내외 우회로 조성술을 실시, 두피 동맥과 중대외 동맥을 일괄적으로 문합하여 2개 내외로 공급하는 혈액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관리입니다. 출혈성 뇌졸중의 치료 목표는 생명을 보존하고 재출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재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며 조용한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활력 징후를 자주 측정하고 호흡 상태를 파악하며 적절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저산소성 뇌조직 장애 또는 뇌부종을 예방합니다. 배변 시에 힘을 주면 2개 내압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경한 완화제를 사용하거나 변비를 조절해야 합니다. 혈압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파열된 동맥류로부터 더 이상의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체온을 낮추기 위하여 좋은 담요나 얼음팩 등이 필요합니다. 뇌졸중의 약물요법입니다.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항응고제와 혈소판 응집 억제제 사용은 금기입니다. 2개 내압 상승에 대한 관찰로 수분 제한이나 스테로이드의 투여 및 혈중 탄산가스 분압의 조절이 요구되며 환자의 침상머리는 30도 상승해야 됩니다. 출혈성 뇌졸중의 수술요법은 거마막 및 출혈은 동맥류에 대한 치료는 재출혈을 예방하는 동맥류 클리핑과 코일링 수술이 있습니다. 동정맥 기형 수술은 동정맥 기형의 수술로 혈관들을 폐쇄시키거나 결찰시키는 겁니다. 개두술은 2개 강내 출혈의 경우 개두술을 통해 혈종을 제거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